자, 반갑습니다. 형입니다. 자, 최근에 K-팝 씬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이돌이죠.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역주행을 하더니 멜론 순위에서 무려 900등에서 바로 며칠 전에는 결국엔 1등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1등을 찍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게 리세네가 한 5등까지는 금방 올라왔는데 이 위로 한 칸 더 올라오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 그런지 차트를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국내 아이돌 원톱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에스파 10년 만에 진짜 좋은 곡으로 복귀한 아이오아이, 야, 향후 5세대 남돌 원탑이 될 기미가 보이는 요즘 대세라는 코르티스, 이런 메이저 중 메이저 가수들을 다 뚫고 1위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세네 그룹 가수들이 그 다음날 아시다시피 음악방송은 사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1시, 2시 이럴 때 찍어서 일찍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1위 소식을 듣고 팬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아이돌판이나 노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소돌인 건 오케이. 근데 멜론 1위가 뭐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요즘 대중문화나 아이돌판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 리세네 같은 케이스가 2026년에도 나올 수 있구나. 과거의 EXID 아니면 브레이브걸스와는 또 시대가 달라져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을 드리면 점점 더 아이돌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가 옛날에 뭐 개인기나 랩을 잘한다거나 혹은 예쁘다거나 이런 아이돌 가수 각자의 개인기에도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뒤따르지 않았던 여러 중소기획사에서도 아이돌이 될 인재를 잘 찾아보고 옥석을 가르고 또 데뷔해서 여러 예능 혹은 케이블 방송사에 얼굴을 열심히 들이매면 되는 싸움이었는데 요즘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안 되면 참가하지조차 못한다. 그럼 그 자본이 도대체 얼마냐? 무려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에서 오피셜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이돌 한 팀을 만드는데 100억 혹은 그 이상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와, 진짜 이 정도였어? 싶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아이돌을 한 팀 키워내는 돈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벌써 5년 전이었죠? 딱 뉴진스만 한 팀만 출시하기 위해서 어도어가 자본금 161억 원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뉴진스 데뷔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실 수 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뮤직비디오 4편 제작비가 총 33억 원. 야, 뮤비 하나 찍는데 요즘 8억이야?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 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보면 그때도 헤드라인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데뷔 한 번 시키는데 12억? 20억이 든다. 이거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와, 이게 10년 만에 가격이 5배가 뛴 거야.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예인들 이동할 때 헤어 메이크업 아니면 가창력 레슨 또 뭐 여러 가지 바이럴 이런 것들 죄다 사람 손 타는 것들 뿐이거든요. 아, 거의 한 8, 90%가 인건비가 아닐까?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 분야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리세네가 작년에 대표곡 러브어택이 1차 역주행을 하고 또 이번에 대떡상을 2차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해요. 왜? 리세네가 속해 있는 회사 더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4년 영업비용 23억, 2025년 영업비용 74억. 야, 그래서 누적 적자가 2025년 말 기준에서 마이너스 56억. 야, 이거 대표님 혼자서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거 아니야. 그래도 사실 아이돌판을 좀 아시는 분들은 리세네를 보면서 중소 아이돌 혹은 망돌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부적당하다. 왜냐하면 리세네 정도면 앨범도 뭐 몇만 장, 10만 장 이렇게 팔고 러브어택이라는 노래도 사람들 기억 속에 각인을 시켰던 적이 있는 노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진짜 심연 속에 있는 조소돌, 망돌은 진짜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상황이 어떤가 해서 봤더니 장소를 대관할 비용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아이돌 멤버 수가 찾아와 주신 팬들의 숫자보다 많아. 그래서 그런 진짜 짠내나는 중소기업 아이돌들 팬사인회를 가면 매니저가 팬인 내 얼굴을 알고 나도 매니저를 알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진짜 심연 속에 있는 망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흑우야, 너 전설의 급짤방 못 봤냐? BTS도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인지도 없을 때 팬미팅하고 그랬잖아. 원래 아이돌은 그렇게 크는 거야. 네, 사실 맞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고 좋아하셨을 걸그룹 EXID의 뜨거운 역주행이 있기 직전까지도 팬미팅을 공원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멤버들 한 5이 있는데 팬미팅에 찾으신 분들은 한 10명. 이 중에 뭐 한 친구, 지인, 뭐 매니저분들도 계실 테니까 야, 거의 뭐 1대1이죠. 근데 과거만 해도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훨씬 더 커진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던 카라의 공사장 팬미팅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초라했던 모습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소들이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세네를 둘러싸고도 지금은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받게 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 아이돌이 성공을 하고 또 자리 잡기 위해선 대표곡, 흥행곡들을 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중소돌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최근 들어서 아이돌의 흥행과 성공에 있어서 좋은 신곡을 연달아 뽑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도 그래? 돈이 없으면 이 게임에 참가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나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집계하는 자료에는 딱 두 가지 수익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콘서트, 두 번째 앨범.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두 개만 집계하지? 뭐 연예인들 광고도 많이 찍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하이브의 매출 구조를 찾아와 봤는데요. 보시면 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요즘 아이돌들의 최대 수입은 콘서트 창을 채울 수 있는 공연 그리고 앨범 판매 딱 두 가지로만 60%를 채우고 있고요. 그 밖엔 굿즈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연 수입의 일환이죠.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응원봉이 거의 순전히 공연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아이돌 가수들의 든든한 매출원이 되었을 수 있는 여러 방송 출연이 요즘 수입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다들 감이 오시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음악 방송의 시청률이 10%가 넘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게 불과 3%대로 10분의 1이 떨어졌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한 번 10분의 1이 떨어졌는데 또 10분의 1이 돼 0.4% 시청률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 할 거 없이 방송사들의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도 뭐 시청률이 100분의 1 토막 났는데 광고 수입이 있어서 이런 아이돌 가수들의 출연료를 챙길 수 있겠어요? 한 아이돌 그룹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저는 보고 진짜 놀랐어요. 5인조, 7인조 이런 아이돌 그룹이 한 번 음악 방송에 나오는데 출연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가서 몇 시간 춤추고 노래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1인당 만원씩 받는 거야? 이에 반해서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이런 거 다 빼놓고 직접 들어가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토탈에서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돈은 1000만원, 2000만원 쓰는데 수입은 5만원, 7만원? 아이돌들 예능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TV 방송사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예능도 똑같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예능을 100개 나갔는데 100만원 받았다. 예능 한 번 출연에 만원이야? 여기도 똑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들, 가수들이 진짜로 돈을 벌려면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꽉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요. 다양한 TV 프로 출연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의 신곡이 나왔을 때 알릴 수 있는 그냥 아주 필사적인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률이 0.4%인데 이게 홍보가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콘서트에서 흥행하려면 마케팅 활동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마케팅이 잘 되려면 노래가 결국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돌판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아이돌의 흥행곡들은 아직까지도 영국, 미국, 호주 이런 해외 퍼블리셔에서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동방신기의 넘버원 명곡이죠. 미러틱 이건 덴마크에서 사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샤이니의 대표곡 중 하나 눈 안 너무 예뻐는 미국에서 사왔고 소녀시대의 가장 히트곡은 무엇입니까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노래 소원을 말해봐는 노르웨이 작곡가 그룹에게 사왔다고 합니다. 어디 옛날만 그랬냐?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히트했던 다이너마이트는 영국에서 가져왔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됐어?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은 미국에 있는 가수의 음악을 리메이크 해왔다고 해요. 그 이외에도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나라 이제는 이런 대중문화의 강국 K-팝의 나라 아니었어? 왜 아직도 이걸 내재화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거야? 한국이 옛날부터 트로트처럼 뽕기 있는 음악을 작곡하는 데에는 한국이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아이돌이 딱 칼군무로 출 수 있는 쪼개지는 비트 또 거기에 세련된 신디사이저와 독특한 멜로디 라인이 창작된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돌 전문 댄스 음악 작곡가가 한국에 많지 않다. 간혹 꼽히는 거로는 테디? 이런 분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를 넘어 글로벌 해석까지 먹히려면 이게 진짜 쉽지 않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아주 간혹 가다가 대형 기획사들이 다 받았는데 다 받고 나서도 이 노래 그냥 뭐 느낌 없는데? 나한테 왜 줬지? 그렇게 패스되고 남은 곡들 중에서도 진짜 중소기획사들이 귀신 같은 눈으로 찾아내서 발표했던 큐피트 이게 얼마에 사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다 패스했다 보니까 당시 돈 9,000달러에 사왔대요. 한국 돈 한 1,300만원?이죠.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게 진짜 왕왕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하이브나 SM 이런 대형 엔터사에서 퍼블리싱 회사를 아예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인수하고 인하우스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곡들이 중소기획사들한테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일이 갈수록 말도 안 되게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시장에 독점이나
과점이 진행 중인지 판단하는 HHI 지수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시장이 독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A회사, B회사, C회사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해서 숫자로 쫙 뽑는 지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숫자가 100 이하면 독점, 과점이 전혀 없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100에서 500은 좀 덜 집중화된 시장, 숫자가 점점 더 올라서 500에서 한 1000 정도 됐다. 그러면 메이저 업체라고 불릴 만한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K-팝 시장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걸그룹 시장의 HHI 지수가 한 234, 정말 꽤 낮았어요. 진짜 뭐 대형 기획사, 중소 기획사 할 거 없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2019년, 2020년 들면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런 대형 기획사에서 뽑아낸 대기업의 음원들이 멜론 차트를 쫙 장악했겠죠. 진짜 요즘에 멜론 차트 거의 보지는 않지만 차트 한번 들어가면 다 아는 이름들이야. 후그님 저 코르티스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2019년에 HA 지수를 산출해보니까 이전보다 무려 3배가 뛴 626, 불과 3년 뒤인 2022년은 786, 2025년은 거의 500 가까이 찍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이제는 아이돌을 꿈꿀 수조차 없는 세상,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멜론 1위 딱 한번 찍는 거 보여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건 이렇게 1위가 됐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리센느 유튜브 채널 가보면 동영상이 1500개가 있어. 근데 그 영상 1500개가 막 더미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가 히트했을 땐 이렇게 아파트 커버하는 뮤직비디오를 완전히 진심 한 땀 한 땀을 다해서 쳤던 그런 혼신의 힘을 담았던 영상들로 하나하나 채워나갔었는데, 당시에는 진짜 이게 관심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세너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아니 어떻게 끝없이 알고리즘이 과거 영상들을 추천해주냐, 왜 회사가 적자를 한 해 70억 넘게 받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리세너의 떡상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로 노력했던 리세너가 이제야 빛을 보는 이런 떡상의 행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어느덧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이 나이쯤 되면 많이들 그렇잖아요. 막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같아. 이건 어려워서 안 돼. 이제 나이 들어서 저건 안 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속에 어떤 걸 뭔가를 이루고 싶다, 진짜 뜨거웠던 그 마음, 그런 게 옛날보다 되게 많이 사라졌던 제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진짜 좀 멋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수기획사에서 아이돌 1위 찍는 것만큼 어려운 게 솔직히 얼마나 많겠어요. 자, 최근에 연떡상에 1위까지 찍은 리센의 이야기와 또 갈수록 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이 점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업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